삼삼TV 예, 반갑습니다. 박병호 위원장님하고 지난 길인데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후보들 중에서는 미남과 정치계 후보가 있고 추악과 범죄 후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외치고자 동대구에까지 왔습니다. 나서가지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알아버렸습니다.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중국 세력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아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주 아닙니까? 지난 달부터 말씀드릴까요? 지난달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온지 5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부터 말이에요. 2024년 작년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인 나라의 외국인의 65%가 중국이 우리나라 영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65%. 3년 전 통계입니다. 2022년 현재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 7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가보십시오. 국회의사당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아파트도 많고 63빌딩도 있고 그 넓은 여의도 면적 7배를 중국인 소유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달 전이었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서해안에 잠정수역이라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겹치는 정제수역은 어떤 인공구조물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남 1호, 2호에서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짜리 어마어마한 인공구조물을 2개나 설치했어요. 중국은 그걸 뭐 양식장이다, 어업시설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중국해에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설치했는 걸 사례 들면 이미 거기에 헬기도 뜨고 내리고 군사시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안의 잠정수역에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인들 있으면 답변해 보시라고요. 아니라고. 이미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에서. 뿐만 아니지요. 2주 전이 아니네요. 이틀 3일 4일 전이네요. 중국이 서해안에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서해안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습니다. EEZ라 불려지는 곳에 거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수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군사훈련한다고 22일부터 27일까지 오늘까지네요.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금지를 선포했죠.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배가 못 다니도록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유감을 표현했다. 그게 그냥 반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호적 관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면 또는 친구 사이라면 야 니는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알았어? 주먹 쥐고 넘어오면 안 돼라고 하면 이런 일방적인 선포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죠. 용산 미군기지 1km 전방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1km 전방 1km 전방에 650평 땅 1천억대 부동산이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군기지 1km 대통령 집무실 1km 여기 근방입니다. 용산에.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개인 땅을 소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땅 한 평이라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가지고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명령만 내리면 모든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은 중국 정부께 됩니다. 이 말인즉 3년 전 여의도 면적 7배 부동산 영토가 그 땅들이 전부 다 중국 정부 소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국 영토가 깊이 쳐들어와 있고 많이 찾아온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저께 보도된 뉴스 봤습니까? 중국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 보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폐권 목사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을 할 문제입니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합니다. 더하여서 천주교, 불교를 믿으시는 여러분들도 종교 탄압의 목적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한마디가 고발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선례를 더욱이 종교 탄압을 쉽게 자행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검색하면 상호 검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도 안 뜹니다. 이미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알게 돼 가지고 직접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개봉하게 되면서 더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직접 호소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화를 직접 저랑 같이 관람해 주셨고,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많은 부정선거 사례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조사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숨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 척결도 있었지만 선관위가 도저히 이거 국정원의 감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집단이 어딨나. 그 대통령께서는 당선되었지만 떨어져가지고 야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남들이 저 새끼 떨어져가지고 저러는구나. 근데 당신께서는 당선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꿔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 선관위를 털고 계엄군을 보낸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에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선포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라가 어째 되든 말든 모르겠다. 내 임기 채우면 되지 뭘. 연금 받아 먹으면 되지 뭘 생각했을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2년 임기 더 채운들 뭐 하겠나.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덕실덕실거리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비상기업 희생을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했지만은 뭐 헌법재판소에 8대 0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해 있지만은 그 역시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압니다. 아직은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언론 탓이 너무 강합니다. 밀어붙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께 힘이 돼준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국민만이 힘이 돼줬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 개봉할 때 48개 상영관을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워낙 관람객들 국민들이 영화 해도라고 해가지고 결국 단체 관람도 많고 해서 48개에서 지금 100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순위, 관객 순위가 16위에서 지금 5등까지 올라갔어요. 어제부로 2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재 관객 1위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1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환길이 미션 임파서블 나오는 톰 크루즈랑 같이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극장 있지요? 많이 보셔가지고
저는 돈 버는 쪽쪽 전부 기부하기로 다 했기 때문에 그 영화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영화 많이 봐주시고요. 좌파로 기울어져 있던 이 문화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국 영화는 개봉하니까 480개 공개해주고 우파 영화는 개봉하니까 10분의 1밖에 개봉 안 해준다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문화계뿐만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맞습니다.